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스콧 피츠제랄드의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위대한 개츠비. 여기서 이름을 따온 개츠비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곡선이 보여주는 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부모의 부의 대물림 현상 또한 심화된다는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를 택한 이상 사회적 부의 불평등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 언젠가는 나도 위에 올라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조금은 이기적이고 또 매우 인간적인 믿음 덕분입니다. 그리고 진부한 듯 들리지만 교육은 여전히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전공법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교육마저도 대물림되는 부처럼 부모의 능력에 따라 심하게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가 자신의 SNS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닐까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신의 자식들은 그 따뜻하고 예쁜 개천에서 붕어랑 같이 사는 것이 몹시나 싫었나 봅니다. 매우 씁쓸한 김지윤의 시선이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스 강태공. 네, 뉴스 강태공. 오늘 뉴스를 낚아오신 분은 아주경제 김도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낚아오셨나요? 예,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국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먼저 음성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음성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표현이 없는데 사과문을 봐도 되는 건가요? 나님 입학 준비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까? 계획이 없던 수능을 몇명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네, 오늘 2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 뭐 조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청취자분들 위해서. 뭐 들어보신 것 같이 이제 그
그 펀드 있잖아요. 그 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15억 5천, 사모펀드. 예, 그 15억 5천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네.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웅동학원 네네. 이사장 측에서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걸 이제 사회로 환원하겠다, 가족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기자회견 이후에 그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바로 또 이제 입장문을 내놓고 이사장이 네.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 웅동학원이나 이쪽 사모펀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언론에서 진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 따님 문제잖아요. 예, 그 따님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거의 안 들어 있었고요. 네. 그 기존의 어떤 부정 입학이 아니다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네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언급한 거에서는 뭐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녹음에서 잠깐 나왔는데 네. 그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따님과 관련돼서 예, 예, 예. 입장을 표명할 거냐, 뭐 그다음 사과하실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에 대한 답변은 없이 네. 그냥 나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사과를 했어요. 예, 네. 사실 오늘 이해찬 대표랑 그다음 지도부 1주년 네네. 취임 1주년이었는데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고 자초지종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청문회를 그러면은 언제 하냐. 청문회에서 이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3일 동안 하자는 청문회를 제안을 했고 예. 또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 지금 국민청문회 이 예, 얘기를 맞습니다.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에서는 이제 지금 청문회 일정이 사실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갈수록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추석 밥상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뭐 9월 10일 막 이때까지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9월 2일까지는 끝내야 하는 상황이죠. 네네. 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청문회라는 걸 꺼내 들어가지고 이렇게 26일까지 이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아, 네. 국민청문회는 들어본 적이 제가 없는데 어떤 형식인가요? 지금 일단은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뭐 그 국민청문회라를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 이 워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자간담회를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 또 패널들을 불러놓고 관훈 토론회 형식으로 좀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추후의 명칭은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 혹은 언론이 묻는다 이런 제목으로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뭐 언론인들이 가서 이제 청문회에 그 뭐랄까 질의를 하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가 지금 해명을 좀 정확하게 낼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의 문자 정도로 기자들에게 네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게 일단은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사실 청문회가 돼야 되는 건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근데 또 뭐 이제 이걸로 청문회를 대체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기존의 청문회를 이 국민청문회 대체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예. 이제 그런 걸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고 네네. 지금 약간 소식이 단편적으로 자꾸 나오니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나서서 일종의 조금 큰 기자 간담회 같은 네네네. 그런 행사를 생각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갖고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윤도한 소통수석이 직접 국회 찾아와서 이인영 원내대표랑 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네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까지 그 청문회 일정을 조율을 해보고 27일 안 될 경우에는 27일에 이제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서울대 학생들 그리고 고려대 학생들 예. 뭐 집회가 있을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촛불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네네. 해봤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를 600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가리고 나갈 수 있게. 근데 오. 600장이 지금 거의 다 나간 상태라고 하고요. 초반에는 좀 사람이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괜히 좀 모이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많이 얼마나 나올까 사실 궁금하겠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600명이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 내놨는데 500조가 넘었죠? 510조 원 정도라고. 예,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네네.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네.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이제 그 하방 리스크 그리고 그 내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 기조화에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입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예. 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이유가? 민간 분야 성장 기여가 상당히 낮은 상태고 그게 더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 역시 그 세입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네네.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홍 부총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세입 연권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올해 아이고. 경제 어려움이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네. 국내 총생산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중 그 수준이 올해가 37.2%인데 네네. 내년에는 39%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그런 예산도 조금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좀 원래 1조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2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네네. 이제 특별 회계를 신설해서 매년 2조 원 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26일 날 당정 협의를 하고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네. 이제 다음 달 3일 국회에 이제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소미아도 사실상 이제 폐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사이는 계속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을 예상이다, 안 좋을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강태훈 김도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우리 정부 발표 이후에 일본 정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고요. 또 미국 국방부 국무부도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이 결정, 한일 양국을 넘어서 한미일, 나아가서 동북아에서도 파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결정에 대해 그 배경과 또 파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 발표 났을 때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완전 패닉이었습니다. 아, 놀라셨구나. 우리 정대진 교수님. 예,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듣고서는 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요새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잘한 결정이다 아니면은 좀 실수가 아니었냐 여쭤본다면? 저는 한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군사정보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쌍방향이기 때문에 네. 어디가 더 손해다 득이다 이제라고 네네. 따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둘 다 어차피 약간 불편했던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정보 공유에 있어서 네네. 그 정도일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지소미아, 한일 지소미아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많이 신경을 그렇죠. 썼던 것이죠. 한일끼리 서로 잽을 주고받는 것이면은 뭐 한번 이렇게 잽을 날릴 수 있는 건데. 이 잽을 날렸을 때 이 그 뒤에 미국의 이제 강한 반발 우려들이 네. 있는 것인데 이게 어제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는 이제 미국과 사전 조율이 됐다 이해가 됐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자고 났더니 또 그게 그 얘기 아닌 좀 것 이따가 같아요. 해볼게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안보 차원, 이제 국제 관계 차원에서는 조금 단기간 좀 마이너스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패닉했다고. 그러니까 네. 패닉 그러면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 네. 저는 어제 오후에도 네네. 어디 방송에서 분명히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를- 패닉을 하신 건가요? 예,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네네. 사실은 그 지금 현재와 같은 수출 규제, 그러니까 무역 마찰 부분이나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지소미아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른바 저희 같은 그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있지만 그 사안은 한일 외교 전반이 있고요. 네. 다시 문재인 정부가 처리해야 될 현안과 연결된 접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네네. 나름대로 납득은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의 시점에서는 역시 그렇게 가는 것이었구나라는 굉장히 당혹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 그야말로 장기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이제 길어지겠다 싸움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다는데 일본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막 속보로 나오고 뭐 원래 이제 하던 방송 막 중단하고 그래서 약간 좀 놀란 목소리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손해가 크다. 일본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네. 관련된 분들도 정부 쪽에서도 사실은 연장이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요? 아니 한국 정부에서. 정부가? 네. 저도 어저께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에 저도 일조를 했다라는 느낌과 함께 결국에는 그 적을 속으려면 내부도 속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약간은 에피소드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당혹했던 측면은 사실은 일본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안보 문제로 확산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라는 것들은 쉽게 이렇게 점치기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 문제를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다 없는데 네. 적어도 한국이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 문제의 출구를 가져가는 전략을 일본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일본이 뭐 들어주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이제 얘기가 뒤에 이제 나왔거든요. 백브리핑에서 네네.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종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소미아가 새로운 카드가 되게 되고 장기전에 또 다른 이제 말하자면 단약이 보급이 된 셈이니까 네네.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자체의 폐기보다는 한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고리가 또 하나 아니 문제가 더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소미아가 지금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 출구가 하나 없어진 셈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밝힌 여러 이제 쭉 입장, 저도 이제 그걸 읽어는 봤거든요. 근데 일본이 사실 안보 문제를 먼저 이 경제 문제로 전이시켜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뢰가 사라지고 안보적으로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 쪽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지소미아를 그럼 어떻게 지키겠냐라는 것이 또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발표를 들으면 이게 원칙론적인 딱 네네. 대응인 것이죠. 일본이 안보 우려가 있어서 한국과 협력할 수 없으니 그럼 우리도 안보 협력을 일본과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게 딱 네. 논리적으로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는 논리로 지금 대응을 원칙론적인 대응을 좀 한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후폭풍들이 조금 있는 것인데 이게 외교 안보 쪽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왜냐면은 연말에 11월 달에 이게 중단되는 거면 이게 연장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또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냥 놔두면은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라서 특별히 이제 연장이라고도 얘기가 돼요. 어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연장이나 유지냐라고 하는 그 어휘를 볼 때도 그냥 유지라고 하는 어휘 쪽이 사실에 더 가까운 말이죠. 이게 중단될 그렇죠. 거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거든요. 네. 근데 굳이 종료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택해서 지금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혹은 법적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의 후폭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데서 그치지 네. 않고 한미일 그리고 동아시아 지형 전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긴 싸움 들어갔다. 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 싸움이 이제 들어갔다.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를 넘길까요? 해를 넘길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네. 사실 일본도 처음에 그냥 단순 수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65년 체제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죠? 그런 이제 근본적인 역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을 했던 거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답을 네. 또 역사 문제 플러스 이제 안보 문제로 이제 같이 이제 엉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지금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네. 어떤 누군가가 이제 명분과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미국을 기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한미일 삼각 뭐 동맹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군사 협력 이 구조에서 좀 이제 타격이 갈 거다.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65년 체제 말씀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65년 체제라는 것이 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체제고 그리고 또 전 좀 넓게 본다면 이제 냉전 체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소미아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어떤 협정을 지금 깨트린 거지만 결국엔 굉장히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려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비 효과가 될지 네. 어떨지는 향후에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한국 정부에서 적어도 지소미아 종료의 효과는 미국의 좀 더 강한 개입 그리고 중재를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얘기를 종료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실은 종료와 동시에 다시 복원의 절차를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일본도 수출 규제에서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는 적어도 문제를 지소미아 부분에서 확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보 분야에서 더 이상의 확전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수출 규제 문제만 풀린다면 다시 복원을 하겠다는 네. 사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느낌에서 안보 분야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은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한국이 지금 현재 그 지소미아 종료의 효과는 그야말로 휘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그 부분은 극력 제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요. 국무부에서도 나왔고 국방부에서도 나왔고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실은 다른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사실 조금 이제 톤다운 얘기로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나온 국무부 논평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네. 세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네, 어떻게 보세요? 왜 톤이 달라졌을까요? 국무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외교적인 어휘를 좀 써야 되니까 약간 좀 톤다운해서 그래도 좀 우려스럽다, 실망스럽다 그 정도인데 네, 국방부 국방부가 같은 굉장히 좀 세게 경우는 이제 나왔어요. 더 오전에 나온 것보다 더 오후에 더 네. 세게 거기서 이제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제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한미를 엮어놨던 지금 나사가 핀이 하나가 좀 빠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은 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해리스 대사도 한 달 전쯤에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네, 지소미아 맞아요. 파기되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국방장관 또 새로 이제 예방 왔을 때 네네. 또 지소미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비건 그 국무부의 고위 인사도 와 있는 네네. 상황에서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가 됐죠. 그런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 본인의 뜻대로 좀 한국이 움직여주지 않은 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한 불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사전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면 좀 심각한 후폭풍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데서도 좀 골치 아픈데 우방국 동맹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랑 한국이 왜 이러느냐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좀 사실은. 관리를 그러면 동맹국에 대한 좀 그거죠. 잘 했었어야죠, 트럼프 그게 대통령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저 생각에는 지금 미국과 트럼프 일본과 아베 총리를 분리해서 이제 정말 잘 보고 대응을 네네.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미국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미국 네네. 그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그 전에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뭐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동맹 외교를 중시하고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던 미국이 아니라 네. 지금 신고립주의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알아서 네네.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했는데 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외교가에서도 국방부 쪽에서도 좀 억울한 게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런 후폭풍 결과를 우리도 모르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좀 대비책이 좀 있을 거고 지금 외교부 차관도 미국에 가 있고 네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정문 교수님 보시기는 어때요? 미국의 반응. 네. 네. 어느 저는 정도 수비라고 보시나요? 뉴타임즈에서 썼다는 기사 전문은 보지 못했는데요. 네네. 요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아시아에 대한 동맹국, 뭐 아시아뿐만 아닙니다만 네. 이른바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감 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네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트럼프 뭐에 항정된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트럼프라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그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흔들어지는 모습들이 네. 그동안에 간신히 봉합해온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흐트러지는 느낌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한국 정부가 결정을 지소미아 부분을 내리게 된 이유, 먼 원인 중에 하나도 결국 안보 부분에서 미국과의 부분,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쭉 네네. 이어지는 이 라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한국에 가해졌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좀 근원적인 비판적 의식이라 그럴까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에 대한 것들도 이번 지소미아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뭐 얘기를 하고 뭐라고 이제 방위 분담도 불만을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이때까지 미국의 어떤 대아시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그렇죠. 그런 사실은 부분이 있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물론 그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도 위인가 아닌가 이런 네네. 얘기는 굉장히 조금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불편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문제가 특히 아베 트럼프 라인에 의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하고 약간의 엇박자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관찰이 되고 그러면 저는 지소미아 부분에 그러니까 먼 원인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어떻게 보자면 지금 트럼프의 재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지소미아 부분에서 어쨌든 또 다른 느낌의 이렇게 네. 고음을 들어놓았던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첫 트윗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근데 첫 트윗은 사실은 이제 독일에 관한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지소미아나 이쪽 부분 얘기는 아니었고, 지금 이제 정부 측에서는 미국하고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반응이 뭐 나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 뭐 교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 정부가 진짜로 한 것이냐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황상 네. 어제 청와대에 결정을 했을 때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좀 그 약간 마라톤 회의를 한 것 예, 같더라고요. 백직장 상태에서 정말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상 좀 정해놓고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좀 난상 토론을 좀 하고 백직장 네네.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과연 미국한테 무엇을 먼저 좀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좀 듣고 드는 생각이 왜 국제 정치에서도 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이게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지 네. 않습니까? 의사정책 결정 과정에 이 블랙박스가 어제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 안에 어떤 내부적인 요소 혹은 또 외부적 요소가 있었는지 외부적 요소는 어제 청와대 발표대로 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강경하게 지금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내부적 요소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또 미국하고는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눴을지라고 네. 하는 게 정황상 시간상 봤을 때 충분히 대화를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지금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대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청와대 이제 NSC에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했을 때 그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 들어갈 때 뭘 결정해놓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각자 입장을 가진 이제 NSC 네네. 상임위원들이 들어가서 뭐 유지하자는 분도 계셨을 거고 네. 종료하자는 분도 있었을 건데 결국 대통령은 이제 종료를 택했던 것이고 네네.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뭐 비건 대표를 김현종 차장이 오전에 만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을 것인데 그걸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이제 문제죠. 아, 그걸 미국이 통지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전 동의와 이해로 받아들였는지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지금 오늘의 미국의 반응들을 보면은 그냥 통보받은 것으로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까지는. 네. 하정문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3시간 그 NSC 회의를 하고 1시간 동안 다시 대통령과 토론을 했다고 했을 네. 때 거기에 어떤 안건이 올라서 했을까라고 한다면 유지와 종료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보도도 나왔듯이 일단은 유지는 하면서도 실질적인 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상 형해화를 하는 사문화를 하는 느낌의 결국 한국의 불쾌한 느낌들을 비판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쪽에 통보가 됐던 부분은 종료와 그다음에 유지는 하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네네.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종료 내지는 유지는 하되 직접적인 그렇죠. 정보 교류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은 걸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을 네네네. 것 같고 다만 거기서 정말 최종적으로 종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현종 이차장 아주 강경하더라고요. 이게 딱 네. 보는데 아주 좀 이렇게
맷집 있어 보이고 뭐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있어요. 조석진님, 북한, 일본, 미국, 중국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은 유순하게 만들고 중국에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이고 일본은 정보 차단으로 답답함을 풀기 위해 손을 내밀 것이고 미국은 속이 터져도 동북아 전략 때문에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절대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또 2234님, 지소미아는 2016년에 맺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협정입니다. 협정이 없을 때도 안보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사실상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9월 되면은 유엔 총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10월 되면은 10월 말에 일왕 즉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뭔가 좀 물꼬가 있지 않겠냐라고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은 될까 맞는 건가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네. 것보다 지금 양국의 정권 담당자들은 그 깊은 내상, 불신들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은 좀 사실 좀 피곤하죠. 이게 뭐 좀 이게 적당히 좀 했으면은 좀 봉합이 네. 좀 되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약 정부 담당자들은 좀 뭔가 물러설 수 없는 뭔가 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은 65년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거 새롭게 이제 한일 관계 질서를 또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이고. 하긴 뭐 그때 한국과 지금의 그렇죠. 한국은 또 다르고 그때 일본과 지금의 일본도 다르고 국제 정세도 상당히 다르니까.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는 또 사정 변경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상황, 몰랐던 상황들을 알게 된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그 제약받았던 권리를 지금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본은 네. 이미 다 합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국제법을 지켜라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좀 물러날 수 없는 이제 긴 싸움이 들어간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네, 한번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동문 교수님. 예,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어쨌든 지소미아의 종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던진 파문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1965년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국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정치적인 타결과 타협으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문제 자체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게 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재정의라는 부분이 결국은 미국과도 연루가 되면서 동북아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어쨌든 그 질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낼 수 네, 있다면 네. 저는 나름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대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분간은 각자 도생의 좀 길을 가겠죠. 한국, 미국, 일본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데 네네. 한미일의 이제 탈동조와 지금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있으면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어쨌든 그 틈을 끊임없이 이제 공략을 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상상해 보기로는 올해 이제 11월 25일 날 지소미아가 종료된 다음 날 네. 북한이 뭐 한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뭐 또 다른 뭐 아.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또 한미일은 또 다르게 또 움직이게 되겠죠. 이제 옛날 지소미아가 없는 상태에서 좀 불편해지는 건 맞죠, 사실은. 네. 근데 완전히 뭐 한미일 체제가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한 체제를 만드는데 그때 시험대에 올랐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외부의 응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다른 그림들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한 뭐 우리 파장이라고 하면 파장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 한번 전문가들과 짚어봤습니다. 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